왜 모두가 주식 매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매도에 관해서는 전염병과 같은 주제를 피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투자자 각자가 막부를 발견한 어린아이로 변해 코드라는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기뻐 뛰며 차세대 애플, 차세대 아마존을 찾았다고 확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핑은 항상 희망, 도파민, 자신의 지능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팔아? 파는 게 다르구나. 판매는 거울 속으로 끌려가 지나가 우리에게 피하라고 가르쳤던 가장 가혹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세계 최대의 투자자들이 마치 생존 매뉴얼인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캔디바를 들고 모퉁이에 있는 사탕 공장 전체를 무시하는 어린아이처럼 너무 빨리 팔립니다.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린 꿈에 매달리고 그 주식이 로켓처럼 날아오를 것이라고 믿으며 너무 늦게 팔립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판매 이유는 거의 항상 최악입니다. 당신은 주식이 이해할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합니다. 티베에서 의문스러운 헤어스타일을 한 일부 전문가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외쳤기 때문이다. 또는 대차대조표가 무엇인지 거의 모르는 이웃이 말도 안 되는 이름의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3배의 돈을 벌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중 어느 것도 논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바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자로부터 도망치며 기업을 분석하지 않는 두뇌의 반영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금융 운세처럼 보이는 멋진 차트나 기술 지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매도해야 하는 3가지 실제 이유, 무시할 수 없는 5가지 경고 신호, 일시적인 하락과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투자자를 위한 자조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무엇이 효과적인지 배우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불태운 사람들의 땀과 돈, 그리고 수십 년간의 실수로 쓰여졌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면 어느 날 깨어나 일생일대의 기회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건물 꼭대기에 올라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나와 특정 전설적인 투자자만이 알고 있는 목록,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판매 실수의 90%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런데 언제 팔아야 좋은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마치 투자가 아이케 가구를 조립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틀림없는 마법의 공식을 전달하리라는 희망을 봅니다. 실망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설명서는 없습니다. 사실 의자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저는 아직 흰머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전략 때문은 아니다. 빵을 사고 집세를 낼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삶이 강요하는 어리석음이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인 어리석음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음은 침묵의 암처럼 당신의 자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대답은 간단하고 거의 잔인하며 진화론적 두뇌가 지시하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주식을 산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아닙니다. 잠을 잃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프가 혼수상태 환자의 심전도처럼 보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의 논리가 죽으면 투자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월스트리트의 99%의 펀드 매니저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파트너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인 파라마운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돈을 벌었나요? 예, 그가 실수를 했나요?
또한 최고의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US에요. 덱스터 슈. 작은 나라를 살 수 있는 회사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비결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간이고 숨을 쉬고 있다면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오류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라마운트는 우리에게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예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은 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혁명이다. 그것은 칼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공격하고 누가 자신을 방어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재산을 쓰고 모두가 돈을 잃습니다. 현실이 발밑으로 바뀌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카드가 나쁘다는 것을 인식하고 버리세요. 이것은 지능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전의 반대편? 사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애플을 구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의미한 말 N의 파트너는 아이폰에서 아이콘을 구성하는 방법을 거의 모릅니다. 그는 어쩌면 장치 안의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엘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합니다. 우리는 칩이나 iOS 때문에 애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 즉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사람들은 아이폰을 포기하기 전에 두 번째 가족용 자동차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은 20배나 더 비쌉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제품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이폰은 기기가 아닙니다. 신체의 연장입니다. 누군가의 아이폰을 빼앗는 것은 팔다리를 뜯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데 왜 판매합니까? 연준은 왜 금리를 인상했나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는 왜 다음 분기 매출이 5%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이유로 판매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정의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손실을 처리하는 데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전쟁 전리품인 것처럼 나쁜 행동을 계속합니다. 내가 지불한 가격으로 돌아왔을 때만 팔겠습니다. 이것은 현실과 협상하는 것이며 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나쁜 행동은 단지 기도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유의하십시오. 구매 논리에 결함이 있거나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여 귀하의 주장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 판매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옥시덴탈 페트롤륨, 악서덴탈 펀놀리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매할 때 모든 정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웁니다. 유능한 관리, 귀중한 자산, 지능적인 자본 배분 등 새로운 데이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더 많이 구매합니다. 정보가 당신의 신념을 강화할 때 당신은 팔지 않고 2배로 다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통해 당신이 바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여전히 천재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투자자와 완고한 투자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에 기초하여 믿음을 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환상에 맞추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나는 제국이 무너지고 거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위기와 전쟁, 거품과 붕괴를 겪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규칙의 고통스러운 단순성. 훌륭한 기업은 유지하고 나쁜 기업은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음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90%의 투자자보다 덜 어리석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바보가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능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사는지 살펴보지 마십시오. 언제 팔리는지 보세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코 회사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투자 방법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두려움, 지루함, 탐욕 때문에 팔립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너무 빨리 팔게 만드는 독입니다. 1973에서 1974년 시장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어떤 가격에도 팔았다. 우리는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이 저렴하고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단지 화면의 숫자가 빨간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좋은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는 있지만 확률은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탐욕은 당신이 다음에 큰 것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이 수상한 기술주로 돈을 벌었나요? 당신은 그 거품을 쫓기 위해 코카콜라를 팔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루함? 지루함은 무엇보다도 최악이다. 당신은 환상적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매주 흥미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더 흥미로운 회사를 사기 위해 회사를 판매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정은 재정적 독립의 적입니다. 짜릿함을 원한다면 라스베가스로 가세요. 부를 원한다면 시간이 마법처럼 작용할 때까지 뛰어난 기업을 붙잡아 두십시오. 이제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기둥과 판매 트리거를 당겨야 하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비자 행동. 우리는 이미 애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시어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20세기에는 그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격 결정력과 충성도 높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쇼핑몰, 할인 소매, 아마존이 등장했습니다. 소비자가 더 이상 귀하의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더 나은 것을 찾으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썰물 때는 가장 먼저 나가야 합니다. 둘째, 경쟁 격차입니다. 모두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해자는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해자는 돈을 버는 동안 경쟁자들이 맴돌게 만드는 힘입니다. 시즈 캔디즈를 확인해 보세요. 그냥 사탕 공장이에요.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면 여자친구는 일반 박스보다는 시즈에서 파는 값비싼 초콜릿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것은 구덩이입니다. 감정 기반 가격 결정력입니다. 회사가 경쟁을 위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격차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주가가 이를 반영하기 전에 매도하세요. 셋째, 관리. 우리는 소를 믿었기 때문에 악서덴테를 인수했습니다. 합리적인 관리자는 어떤 석유 발견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이 단지 자존심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를 인수하거나 숫자를 조작하거나 효율성보다 잡지 표지에 더 신경을 쓰는 등 어리석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면 도망가십시오. 나쁜 경영은 투자자 주변에 구멍을 파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팔까요? 이 기둥 중 하나 이상이 무너질 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TV에 나온 일부 전문가가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현실이 바뀌면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 마음의 가장 큰 속임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이 숨겨진 의미로 가득 찬 수정구슬인 것처럼 봅니다. 그러나 사실 단기 변동의 99%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은 소음입니다. 값은 신호입니다. 소음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위대한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가장 잔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격의 주식을 살 것인가? 당신이 지불한 가격은 잊어버리세요. 아내에게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세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왜 아직도 버티고 있나요? 왜 구매 가격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합니까?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시장은 약점을 용서하지 않는다. 시간은 훌륭한 회사의 가장 큰 동맹자이자 나쁜 회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좋은 회사에서는 시간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마술처럼 돈을 배가시켜줍니다. 나쁜 회사에서는 매 초마다 자산의 일부를 훔칩니다. 판매는 시간과 품질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면 빨간색과 녹색 숫자에 기뻐서 뛰어다니는 원숭이에서 진정한 자본 할당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단지 실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아직 좋기 때문에 버티고 계시나요? 아니면 자존심이 맞지 않아서 버티고 계시나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어떤 영업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